어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김건희 씨가 이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본인 수사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뭐 김혜경 여사 수사 어떻게 되냐,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민간인이 마치 검찰 수사를 지휘하듯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내란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게 김건희 씨가 문자를 보낸 게 5월 15일이고 그 이틀 전에 검찰 인사가 났는데 김건희 씨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다 물갈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10월에는 명품백 관련해서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과연 이제 김건희 씨와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던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고 뭔가 인사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청탁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검이 그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성재 전 장관이 실제로 김건희 씨의 얘기를 듣고 청탁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쨌든 김건희 씨가 참고인 조사 불응했잖아요. 2번이나. 네. 요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늘 황 기자님도 말씀하시지만 되게 전략적으로 거취의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김건희 씨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나왔을 때 되게 불리하거나 아니면은 대응 전략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좀 권력의 이면에 있는 부분들은 보기에 우연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가 그냥 휜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다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거고 그 뭐 술 취해서 윤석열 씨가 한두 마디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걸 실제로 다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경우였으면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김건희 씨한테 연루되니까 이건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겠다라는 좀 편향이 사실은 좀 생겨요. 네. 그래서 이걸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야, 근데 김건희 씨는 다른 사건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잊혀질만 하면 대형 건들이 늘 나와가지고 기억에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입증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면 어느 한쪽에선 뭐 인정을 하거나 그렇죠. 진술로 아니면 뭐 혹시 뭐 녹음을 해놨다거나 네.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은 뭐가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양쪽이 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사개입 이거는 인정하는 순간 박성재 전 장관도 뭐 중형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부인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개헌 직후에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박성재 당시 장관이 국회에 나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박 장관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사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 장관 답변이 이 눈을 감고 답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다시 찾아보시면 돼요. 네. 그 장면이 자꾸 또 그때 그게 솔직한 사람이네. 굉장히 솔직하네요. 솔직한 사람이네. 그게 그 뜻이었구나. 네. 라고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게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아는 거죠. 내 죄를 내가 알지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지. 네. 이제 영장 2번 기각됐죠. 네. 이 특검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수사를 못해서 그동안 입증이 부족해서 뭐 좀 기각된 측면도 있어요. 물론 기각한 판사도 문제지만. 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영장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3세판. 네. 그 이번에는 법원에서 좀 내주지 않을까. 그러게요. 점점 뭔가 많이 나오고 이제 있어요. 물론 지금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만 네. 이거는 일단 신병 확보해놓고 더 이상 증거인멸 못하게 하고 수사를 좀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 법원에서 좀 봐준 측면도 있어요. 네. 황교안 전 총리지만 그분도 법무부 장관 했습니다. 그거 기각했죠. 박성재 이분은 2번이나 기각했죠. 아마 네. 판사들 사이에 전직 장관, 법무부 장관을 좀 봐주자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3번은 봐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건 특검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영장 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영장을 쳐서 3세판, 세 번째는 구속이 됐으면 좋겠다. 법무부 장관 중에 무차별적으로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조국 대표랑 사람 가리는 거죠. 뭐 네. 전부 다 그거는요. 근데 맞습니다.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런 확신은 들더라고요. 이해 공동체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 배에서 뛰어내리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균열 빈틈들이 벌어지면 네. 한 번에 다 엮일 거다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도 사실은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니까 좀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어제 법원 행정처가 법정을 모독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참 어디까지 가려나 궁금한데 이제 법정에서 막말을 하고 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재판장에 대해서 막말하고 이거에 더해서 지금 위자료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을 이제 본인에 대한 감치 선고로 인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이유고 뭐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다음에 정성 법무장관 포함해서 총 5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법정에서 이제 막말을 한 것들 막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나와서 뭐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위자료 소송까지 하는 이 과정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소위 그 친윤 검사 혹은 친윤 판사 뭐 친윤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코미디잖아요. 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제가 찾아봤는데 이하성 변호사 이 사람이 그 국민혁명당 뭐 네. 대선 후보 나오고 뭐 이랬던 네네. 사람이지 네. 않습니까?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 단장하고 야 이런 분들 변호사 서가지고 그러니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뭐 변호인으로서의 권리 뭐 변호의 권리 이야기하는데 재판이나 변호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 변호인으로서 자기가 변호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한다면 이런 행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 자체를 그냥 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여론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막 가는 거고요. 네. 막 가는 잡아 족쳐야죠. 그래서 좀 세상 무서운 걸 보여줘야 됩니다. 세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수위가 좀 족쳐야죠. 높습니다. 족쳐야죠. 이거는 야, 너무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이게. 그런 심한 표현을. 저는 근데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를테면 뭐 다중인격, 네. 이런 정신분열.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공주 정한밤을 준비를 했습니다. 껍질을 모두 제거한 생 맛밤과 군밤으로 딱 먹기 좋은 칼집밤, 아무 손질 없이 보내드리는 공주 정한 알밤이 있습니다.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밤 농가를 위해서 그리고 알밤 껍질 까기로 소일하시는 공주 지역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독포차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알츠하이머 이런 분들의 언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근데 네. 잘 안 맞습니다. 네. 그게. 엄밀히 말하면 네. 저는 되게 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조근조근하게 더 세게 그래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뭐지? 이건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의 분석이고 다 틀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네. 뭐 잡아 족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게 또 이분이 이하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시 동기, 또 검찰에도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네. 또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우리 네. 온 국민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윤석열과 김용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네. 일부지만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 중에도 저렇게 좀 이렇게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 뭐 일부지만 네. 실체들이 너무 자꾸 이렇게 드러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진짜 교육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 가지고 네. 진짜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요. 너무 철학적으로 빈곤하고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족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족칠 것인지 한번 중요한 보겠습니다. 말씀인데요. 이 학력 하고 인성하고 정비례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네, 아무 그건 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관계 없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오히려 고학력자들 중에서 이렇게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을 확률이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잘 못 저지릅니다. 잘 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로 공부 잘하는 학교를 다닌 사람들인데 훨씬 더 행태가 아주 악독하잖아요. 네. 뭐 족친다는 표현도 사실 약한 거 같고 이건 사실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못 배우면 그런 표현밖에. 그런 표현 하지만 나쁜 짓은 못한다.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어쨌든 좀 뒤늦었지만 실제 족치지도 못해요. 약간 뒤늦었지만 뭐 네.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이런 데서 나서서 이제 뭘 하고 있고요. 네. 경찰에서 이제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신속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로 관용을 베풀면 안 됩니다. 법조인들의 자기 정화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변협에서 징계에 이미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조사위원회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변협에서. 이것도 뭐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변협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네. 이 변호사들이 욕을 다 먹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뭐 처벌도 재판정에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지금은 슈퍼챗으로 뭐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변호사 업무가 중단됐을 경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변호사 협회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협에서 결정만 하면은 그것만 저도 잘 이번에 보니까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하려면 네. 사실 통과해서 변호사 자격도 있어야 되지만은 네. 변협에 등록을 해야지 네, 변호사업을 네, 할 수 그렇더라고요. 있으니까 네. 자격은 뭐 나중에 뭐 재판 과정 때문에 지리하게 끌릴 거니까 등록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면 변호사업을 못하게 되는 아하.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결단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협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네. 수출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